자연스럽게 뭐 예. 대담을 나누시고 예. 또 이제 오늘 저희들은 보셨겠지만 결국은 이 법무사 화재 법무사에 수록되는 내용은 법무사님의 인생 스토리 또는 이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90%를 차지하고 예. 저희는 한 10% 정도 이제 연결을 문맥 연결을 이제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주로 법무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보통의 경우에 저희도 뭐 저도 학부를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국문학과를 나올 때 저는 또 글을 또 쓰는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들어가기 전에 뭐 단편 소설이 좀 항상적이기도 하겠어요. 이제 대단하시네. 글을 써서 이제 예. 앞으로 진로를 뭐 국어 교수라든지 국어 선생님 하면서 하려고 이제 국문학을 갔다가 예. 또 쉽게 막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업 글 쓰는 사람이 그죠. 막 특출한 사람 말고는 네. 생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법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법무사님도 제가 볼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인문대학이고 철학과인데 네. 사실은 취업하고는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은 과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래서 그냥 법원 공무원이라 예. 있다는 걸 알고 예. 법원 공무원 시험 공부를 대학교 4학년 때 예.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법원에 마음을 두고 이제 법원 공무원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법원 공무원이 됐는데 네. 또 보통 경우에는 그러면 법 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도 법학과를 네. 주로 많이 가는데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정책에서도 대충 나왔지만은 뭐 경영 창업 과일은 창업 경영학과. 예, 전북대학교 대학원 네. 경영대학원 창업 예,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경영대학원이고요. 그러니까 법학대학원을 안 가시고 이쪽으로 네. 또 가신 이유가 있다면 예. 제가 읽었던 경제 경영 서적하고 예. 연관이 있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연한 기회에 주식 투자에 예.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책 한 권을 우연히 접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독서로 이어지면서 예. 굉장히 독서에 한 5년 동안 예. 심취했던 것 같아요. 아침 뭐 화장실 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또 모든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책을 한 5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 분야를 찾은 거죠.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관련 서적으로 이렇게 관심 분야가 옮겨지면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흥미를 굉장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 제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에는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독서로 예. 그게 주식 관련 또는 경영 이런 거로 네, 그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읽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예.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나중에 법무사 개업을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고 예. 기업인데 그런 기업 마인드로 예. 영업을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률 대학원보다는 창업 관련된 쪽으로 가야 법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고 도움이 많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제가 하려고 써 있었지만은 네. 어차피 법률 지식은 또 공부를 하고 또 실무 오랫동안 해서 이제 아니까 네. 못지않게 영업 마이드라든지 네. 마케팅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셨고 네. 또 사실은 또 보니까 이제 네. 주식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읽었던 경제 경영 서적들 토대로 법무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해 보면 남들보다는 좀 차별화되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법무사 개업을 결심하게 됐죠. 책을 제가 보니까 5년에 걸쳐서 약 500권, 그럼 1년에 한 100권, 네. 3일에 한 권 꼴인데 읽기도 물론 정말 독서를 열심히 하시는 3일에 것 한 권 같고 정도가 예,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솔직히 책값만 해도 한 권에 요새 15,000원 이래 하는 거는 네. 책값만 해도 뭐 거의 책을 하게 되는 회식 안 오고 그 용돈 가지고 책 쓰면 충분히 여기 있는 이런 책들이 네, 여기 대부분 이거 집에 조금 있는데 집에도 있고, 거의 다 여기다 네, 놨던 맞네. 거예요. 몇백 권이 지금 되는데 네. 어떻게 봐도 그랬거든요. 클럽이 아닙니까? 한해기 클럽 아 클럽. 경제 동아리의 네, 이름이 네. 아, 클릭, 클릭인데. 네, 클릭 동아리죠. 그러면 소개할 때는 우리 그냥 카네기 클럽 경제 동아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회원 몇 명이고 경제 동아리 지금 회원이 70명. 70명. CEO들 거의 95%가 넘게 CEO들이. 거의 CEO도 저인 네. 95% 이상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홍무선은 뭘 맡고 계십니까? 그냥 같은 회원으로 동아리니까요. 리잖아요. 리장,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장. 이장을 맡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대단하시. 근데 CEO들 말하면 보통 CEO 중에서 뭐 좀 동영상 굉장히 퀄리티, 컨텐츠가 좋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화요일 날 6시 반 되면 CEO들이 모여서 동영상 시청하고 예. 또 아침 식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잠깐만. 네. 그 모임도 내가 이거 클럽 동아리 안에 있는 그게 네. 어디 사무실이 따로 하나 카네기 클럽에는 예. 동아리가 한 6개쯤 돼요. 사진 동아리, 그 골프 동아리, 경제 클릭 동아리, 독서 동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클릭 동아리. 클럽 동아리가 경제, 네. 골프, 독서, 그다음에 사진 동아리, 사진, 그리고 합창 동아리도 있습니다. 합창. 합창. 네.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경제 동아리도 있죠. 예, 회원수가 가장 많죠. 교원수 가장 많고. 예. 이 동아리 모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면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렇게 빌려서 연구소가 따로 있는 거지? 연구소가 있으니까 카네기 거기 연구소에서 가서 모임 갖고 연구소 내에 예. 그러면 그게 CEO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법무사님은 네. 혼자죠. 다른 분이 그죠, 있으니까 없죠. 업무는 자연적으로 우리 제가 이제 법무사한테 그 전에는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걸 못해도 그냥 뭐 이렇게 상담이나 좀 해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서로 생활법률 예. 관련돼서 상담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법인 설립된 주식회사 사장님 같으면 또 네. 상업등기를 이제 하시면 되고 네.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법무사 그 업하고도 연관돼서 그렇죠. 네. 하나의 시너지 효과도 될 수 네. 있겠다. 정말 역시 경제적인 마인드가 법무사님 탁월하시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저는 네. 궁금한 게 이 책을 할 때 4,500송이 포도나무 플랜 네. 그럼 포도나무 한 그루에 네. 4,500송이가 달립니까? 이 정도만 네. 달리나고 있습니까? 네. 유튜브에 보시면은 예. 도덕현 농부 이 치면은 예. 그 9시 뉴스에서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예. 4,500송이가 열리거든요. 직접 가보기도 해요. 예. 보통 한 송이는 한 나무 한 그루에 네, 몇 송이? 3,400송이 열리죠. 보통은 3,400송인데 네. 이분은 대단하게 그러면 그 나무를 그죠? 네. 이렇게 오래돼도 죽지는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가 지금 제일 오래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나무가 450년 됐어요. 그래도 안 죽네요. 포도는 완전히 장수. 그렇구나. 네. 1000년까지도 살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데 네. 4,500송이 포도나무 플랜으로 창고하라 이 말은 네. 한 그루 나무에 이리 많은 송이가 맺듯이 네. 그런 그렇죠. 창대한 그 결실을 생각하면서 하라 이런 취지로 네, 그런 제목을 의미도 있지만은 네. 그 제가 경영서적을 읽어보면서 네. 일관되게 제가 딱 느끼는 네. 그런 그 마인드가 뭐냐면 네.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법무사 업무도 굉장히 범위 넓을 수 있는데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라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무사님. 전문 분야를 찾아서 전문 분야에 맞는 고객들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그 법무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일 수 있다. 예. 일관되게 그 주장하는 얘기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보면 네. 요즘은 이제 회생 파산 전문, 네. 뭐 이혼 전문, 네.
뭐 이런 식으로 법무사 또 소송 전문 이래 가지고 법무사들도 좀 분화되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 그 새로운 트렌드에 그 또 도태되면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 경영의 사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나 똑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사업 초창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것들 하나 특화시켜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법무사 업무도 성공 전략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영은 안정기 들어섰을 때 그때가 집중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 책을 그러면 집필하게 된 그 정말로 이 책을 내가 집필했다 하는 게 이게 대충 쓴 걸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집필을 해가지고 언제 마쳤는가요? 1년 2개월 정도 1년 2개월. 그럼 이게 작년 12월에 시작을 언제 해가 언제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0, 여름에 2018년 2018년 8월 7, 8월 18월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19년 11월 출간이 그때 12월에 출간했습니까? 네. 네, 출간했나? 네. 그래 참 한 권의 책을 뭐 어쨌든 간에 완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한데 그 일단 정말 책 내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5년 동안 읽었던 책 그 읽으면서 시간을 쪼개면서 화장실 갈 때 또 모든 엘리베이터 탈 때 모든 시간을 쪼개서 몰입했을 때 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새벽에 썼던 것 같아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간 정도 꾸준하게 저만의 시간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도 퇴직하기 전이니까 지금 그리고 근무 중인데도 이게 주변 분들한테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예. 책 쓴다는 얘기하면 무슨 책이냐고 이렇게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 비밀로 하고 맞아요. 책 쓰는 것은 철칙으로 비밀로 하고 1년 넘게 이렇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까는 4,500송이를 처음 지을 때 제목으로 할 때 계기가 그 어떻게 알고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그 농장에 찾아가서 이걸 듣고 이걸 정했습니까?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정할 때 계기. 그 전에 뉴스를 한번 뉴스. 쓰기 전에 뉴스를 접했어요. 아 이분에 대해서요? 네, 접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컨셉을 잡아야 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에 제가 굉장히 경제선정 읽으면서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면 이 4,500송이 포도나무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4,500송이 포도나무 실내이거든요. 포도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경제 경영, 기업 경영을 4,500송이 포도나무하고 결합을 시켜서 한 권의 책을 엮어냈죠. 그래서 보니까 사진이 있던데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보기도 하고 보니까 과연 엄청났습니다. 4,500송이 포도나무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아까 참 개업이 1월 정확하게 1월 4일 날 했어요. 4일 날 했죠. 출판 기념회 겸 개업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남짓한데 법무사님께서 이제 책을 경영에 대한 창업에 대한 이런 책을 쓰셨고 지금 본인이 또 직접 창업해서 한 달이 됐는데 본인이 그동안 느낀 점 본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과 그 실제 사이에서 좀 그렇죠. 무슨 뭐 개입이 있다든지 또 본인이 스스로도 이런 점은 뭐 본인 소유만 잠시 이걸 오늘 저희들 이 4,500송이 포도나무 전략이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고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네. 저 플랜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 예. 과도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지? 네. 제가 읽어봤더라고요. 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장소보다도 개업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 있더라고요. 네. 제가 대충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또 주저라는 이름으로 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봤고 네. 오늘 또 제가 또 대부분이 법무사들은 장소 같은 경우도 많이 따지거든요. 장소. 네. 이 법무사가 저도 이제 보니까 물론 사실은 80%는 장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들 그 단골이 된 고객들이 제 법무사한테 가라 해가지고 다른 친구도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한 20%는 법원 근처에 있으면, 법원 앞에 있으면, 뭐 등기소나 지금법원 앞에 있으면 흔히 말해 뜨내기 손님들 오다가나 들려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소 이동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직접 비록 장소 그거 아니더라도 이 유동인구 많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소도 아무 신경 안 쓸 건 아니다, 그죠? 이 정도 사람을 생활 이거 방금 말씀하신 생활 무슨요? 물질 물론 제가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오긴 오는데 그래도 100% 장소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생활 이제 뭐 어떻게 용어를 구사할까 했는데 법원 등기소 근처는 말 그대로 묘지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동네 지역 법무사 내지는 생활 밀접형 법무사 그죠? 요 근처에 이런 경우에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요런 정도만 해도 굳이 등기소 이런 데 안 가도 법원 안 가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법원 근처는 경쟁이 100명이 넘어서 과연 이 많은 100개가 넘는 법무사 사무실을 내가 선택받을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심하다. 어디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 가든. 근데 여기는 법원에 고객들이 법원에 가는 그런 불편함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맞아요. 주차도 이거 쉽고 법원은 이제 주차도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생활 밀접이고 그분들을 뭐 정말로 여러 면에서 대리할 수 있다. 그죠? 사실은 고객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고객 대리 법원까지 찾아오려면 고객 배려. 시간을 뺏겨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출퇴 시간 아니면 전화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주민들이 그런 점에서 훨씬 낫다 그죠? 포도나무처럼 여기에 연관된 부분 또 책들은 또 책이 나오니까 그 연관되어서 계속 책을 사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식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관계된 요거까지 발전하게 됐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안의 누나들 뭐 친구들 반대도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저희 변명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또 설득 정도 되고 그죠? 그것도 돼. 뭐 여기 보면 새로 기업하는 전문가나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조언도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참고하고 본인이 앞으로 뭐 또 이제 근데 고부 같은 거 있다면 고부는 일단 이 책을 쓰면서 그 후배나 선배님들 법원에 그 있는 개업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지침서,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려면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법무사가 되는 게 제 꿈이죠. 차별화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충분히 뭐 무슨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그 마인드부터 저는 뭐 훌륭한 성공한 법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